특강 고전시가 9의 작자 미상의 수심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제 부분을 보면 수심가는 평안도 민요를 대표하고 있는데요. 인생의 허무함과 사랑하는 님에 대한 그림을 노래한 것이죠. 즉 수심가는 수많은 이형들이 나타나는데 평안 지방을 중심으로 오랜 세월 구전되면서 창자에 따라 즉흥적으로 변형되고 증편이 거듭되어 오늘날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래 안부가 문여하요 올도 사창에 처반다인데, 그 다음에 후렴구가 이제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죠? 생각을 하니 님의 하용이 그리워 나 어이할까요? 여기도 보세요. 후렴구 생각을 하니 님의 하용이 그리워 나 어이할까요? 후렴구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 후렴구를 잘 봐줘야 돼요. 물론 뒤쪽으로 갈수록 후렴구가 변형되죠. 그걸 우리가 변주라고 부르는데 그거와 같이 연관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냥 동일한 시구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지 아니면 유사한 시구로 반복되고 있는지 그것까지도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근래 안부 문여하요까지 이 부분 여러분 이옥봉 시 몽원의 129를 인용한 거거든요. 이런 것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까지 요 19, 그 다음에 올도 정사 접한다 29. 그래서 이옥봉에 적어드릴까요? 이옥봉의 시 몽원이라고 있어요. 몽원의 129를 인용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죠? 네. 자, 이제 들어갑니다. 근래 안부. 요 근래 안부랑 님의 안부를 물었다는 이야기죠. 님의 안부를 묻고, 자, 그 다음에 올도 사창에 첩한다. 요건 여러분 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첩한다. 요 첩에서 여러분 포인트를 잡아줘야 됩니다. 첩한다. 첩한다가 여러분 뭘 같아요? 첩. 조선시대를 생각하세요. 그렇죠? 여성하자가 자신을 낮추어 이른 말 첩이라 부르죠. 그럼 여기서는 하자가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여성임을 알 수 있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하자가 여성임을 아는 근거죠. 여성임. 됐습니까? 그 다음에 동시에 하자의 남성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거죠. 그리움. 이렇게 여러분 하자의 정서를 봐줘야 돼요. 됐습니까? 자, 후렴구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렴구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후렴구가 여기서 님에 대한 요 그리움의 정서를 그리워한다 했으니까 그리움의 정서가 잘 드러나 있네요. 됐습니까? 자, 하용이 그리워 나 어이할까요? 해서 이 하용이라는 거 여러분 해석해 줘야 되겠죠. 하용은 꽃처럼 아름다운 여자의 얼굴이에요. 이때 주요 정서는 뭐예요? 여러분? 상사의 정 또는 그림이 되겠죠. 됐습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 2연을 2연까지 해야 되겠네. 여기까지 그죠? 예, 묶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2연 들어갑니다. 약사옹언으로 행류적이면 문천성로 반상사로구나. 여기서 여러분 볼 때 의미적으로 해석하면 꿈에서도 님을 그리워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에는 이옥봉의 시, 아까는 129가 인용됐죠. 여기서는 몽원의 349가 인용된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제 해석 들어갑니다. 행류적 이면, 여러분 뭐뭐 이면했네요. 행류적 이면, 그죠? 자, 가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죠. 가정법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이제 행류적 이면. 자, 만약 나의 꿈속에 혼이 자칫 있다면, 이런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럼 문전성노가 반성사로구나 했어요, 여러분. 요건 여러분 보세요. 님을 보고 싶어 하는 하자의 간절한 마음이 드러나 있죠. 이 부분은. 그죠? 이 간절한 마음을 약간 여러분 어때요? 뻥튀기 한 거죠? 문전성노가 반성사 됐다 했어요. 즉, 돌길이 모래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하고 똑같죠? 예, 그래서 가장법이 적용됐습니다. 가장법. 중요합니다. 가장법 색깔 넣으세요. 자, 됐습니까? 자, 여기 또 여러분 똑같이 후렴구가 반복되고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후렴구나 여기 있는 후렴구는 지금 어때요, 여러분? 후렴구는 여러분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의미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유미한 말로 된 거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하영이 그리운 나 의할까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예, 이런 부분 여러분이 잡아주셔야 돼요. 한번 설명을 좀 해줄까요? 후렴구에 대해서 민요에서 나올 때 민요의 후렴구는 자 중요시 하시고 상식입니다. 상식. 후렴구는 후렴구에 그 유형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유형이 그 행단위 이상의 길이를 우리가 보통 따질 때 민요의 후렴구 유형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자, 첫 번째 자 무의미한 소리나 말로 된 거 보통 여음구가 많죠. 두 번째는 방금 이야기했던 유의미한 말로 된 거. 세 번째는 요 둘이 섞인 경우가 있어요. 민요에서 후렴구의 유형 세 가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 2연의 주제를 뽑도록 해야죠. 여기까지 해서 1, 2연의 주제. 자, 주제는 이별한 님에 대한 그리움이죠. 그림이 잘 드러나 있죠? 예. 자, 이제 3에서 6년까지 3, 4, 5, 6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들어갑니다. 강산불변 재봉춘이요. 님은 일거에 무소식이로구나. 어떤 의미를 여러분 지니고 있어요? 강산. 이거 잡아줘야 되죠. 강산이 여러분 불변한데요. 즉 자연의 불변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님은 일거에 무소식이 돼요. 무소식. 지금 그러면 님이 여러분 온다는 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무소식이니까 님은 오지 않음. 근데 요 자연은 어때요? 불변성이니까 돌아온다는 거죠. 범은 항상 오죠. 범은 돌아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오지 않는 것은 님이니까 요 님은 하자잖아. 하자를 가리켜요. 오지 않는데요. 그럼 서로 어때요, 여러분? 대조되죠? 대조법이 적용되겠습니다. 이렇게 뽑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거 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제 문제를 수능 유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특징으로 자연과 자,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수능 유형으로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자, 자연사와 인간사를 대비대조죠. 대비하고 있다 또는 대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특징으로. 이런 걸 여러분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괜찮죠? 예, 즉 강산불변 재봉춘이라는 것은 강산은 변하지 않는데 범은 다시 온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대조를 통해서 하자의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즉 님에 대한 하자의 원망이 드러나 있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이제 후렴구. 자, 이때 후렴구는 세월 가는 거 서럽대요.
요거 여러분 분석해야 돼요. 자, 세월 가는 거 서럽다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 자, 그다음 보세요. 차마 어찌할까요? 어찌할까요? 어때요, 여러분? 요 내용은 동일하지 않죠? 유사한 구절이 약간 바뀌었죠, 여러분. 바뀐 걸 변주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의 공통점 후렴구는 자, 유사한 구절을 변주를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럼 아까 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후렴구는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동일 구절 반복이 되겠죠. 이런 거 여러분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예, 좋습니다. 인생 일장 춘몽이 되고 세상 공몽 꿈 바퀴로구나. 이 부분을 여러분 보면 지배적 정서가 뭡니까? 그쵸? 인생 무상감이죠. 이런 거 여러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인생 무상감 할만하죠? 인생 무상감 정도는 잡으시고요. 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야공산 다 저문 날에 모란 한국이 피었구나. 자, 의미적으로 해석하면 님은 돌아오지 않고 속절없이 뭐만 흐르고 있어요, 물론. 모란 형국만 피었다 했으니까 시간만 흘렀다는 이야기죠. 그 정도는 여러분이 잡을 수 있어야 되죠. 자, 추야공산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추야공산 가을밤 텅 빈 산이죠. 텅 빈 산 됐습니까? 다 점날에 모란 양국이 피었구나. 자, 모란 한국이 핀 모습은 꽃이 피어날 정도로 시간이 흘렀음을 이야기해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 자, 요 부분 딱 분석해 보세요. 제가 향수 작품의 예를 들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힌트 줍니다. 뭐가 경과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시간의 경과. 이런 거 여러분 뽑을 수 있어야 돼요. 시간의 경과. 계속 반복되고 있죠. 기억나시죠? 한국은 가을이죠. 그래서 계절감이 드러나 있죠. 계절적 배경 가을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후렴구가 있고요. 이렇게 이것도 여러분 보니까 때 아연 덩달아 이렇게 쓰니까 변주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일락서산 해 떨어지고 올출동령에 달 솟아온다 했어요. 떨어지고 솟아온대요. 솟아온다 했으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건 상승 이미지죠. 기억나십니까? 1학기 때 배웠던 거 하강 이미지죠. 서로 대조되고 있죠?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 좀 분석을 해보면 자, 일락 서산이라서 일락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자, 해가 진다라는 뜻이에요. 일락은 됐습니까? 그 다음 올출은 뭐예요, 여러분? 올출동령이 달이 뜬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동일한 현상을 한자어와 순우리말로 어떻게 하고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일락 떨어진다. 중복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올출 달이 뜬다 솟아온다 중복이 되고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한다면 이잉여적 표현이라고 불러요. 이잉여적 표현의 문학 용어는 같은 뜻으로 다른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중요하겠죠. 시험지에 잘 나오겠죠. 이런 거 여러분 잘 분석해 줘야 돼요. 중요 표시하시고 자, 적습니다. 동일한 현상을 자, 한자어와 순우리말로 자, 중복하여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중복하여 표현한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여러분? 이잉여적 표현이다. 이런 문학 용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잉여적이란 말은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잉여적 표현이다 이런 게 답지가 나오면 한 번도 안 들어본 학생도 무슨 말인지 모르죠. 예. 여러분이 알 수 있겠는 이잉여적이란 말은 같은 뜻으로 자 다른 말을 반복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일락 해가 진다잖아요. 떨어지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잉여적 표현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걸 우리가 또 뭘 한다면 자 간습적 표현이라고도 부르죠. 여러분 저번에 간습적 표현 배웠죠. 자 간습적 표현은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3가지 이야기했어요. 그죠? 사자성어 기억나세요 여러분? 자 중국고사 그 다음에 속담 여기는 사자성어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간습적 표현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구비문학이 많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 잡아줘야 돼요. 하루라는 그죠? 여기서 하루라는 이 시간의 흐름에서 지금 벌어진 거잖아요. 그죠? 하루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금 어때요 여러분? 이 부분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 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서 아연양선 여러분 뭐예요? 해석하면 놀라서 어안이 벙벙한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자 3년에서 6년까지 살펴봤고 주제는 3년 6년까지 주제는 흐르는 자 3년에서 6년까지 주제입니다. 3년에서 6년 흐르는 세월에 대한 체념과 무상감이 드러나 있죠. 이 무상감은 인생 무상이에요. 그죠? 네, 이렇게 여러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네. 자 이제 7년 보도록 하겠습니다. 7년은 여러분 대상이 친구고 친구가 번가는 남이를 만난 어이 그다지도 유정할 말이요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워. 그럼 여러분 뭐예요? 주제를 보면 7년의 주제는 친구에 대한 뭐가 될까요 여러분? 그리움이 되겠죠. 됐습니까? 네. 이런 거 여러분 뽑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8에서 10년까지 보겠습니다. 8년, 그 다음에 9년, 10년. 여기까지. 그래서 8에서 10년까지 이따 주제 보도록 하고 자, 이제 8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년에서는 여러분 개변양류, 사사록이요. 무릉도하는 점점 홍이로구나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자 요건 알고 있어야 돼요. 개변양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시냇가에 뭐예요 여러분? 개변양류 했으니까 시냇가에 버드나무죠. 그죠? 해석하면 시냇가에 버드나무예요. 그럼 버드나무 색깔이 뭐예요? 녹색이에요. 그러면 색채 이미지가 드러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걸 통해서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드러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계절감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무릉도하는 점점 홍이로구나. 그럼 여기서 무릉도화에 대한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무릉도화는 복숭아꽃을 의미해요. 도화가 복숭아꽃이거든요. 됐습니까? 그럼 복숭아꽃은 무슨 색깔이에요 여러분? 홍색이죠. 그럼 색채 이미지가 드러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계절감이 드러나 있죠. 봄이니까. 됐습니까? 네, 이렇게 잡아 주셨어야 됩니다. 자, 후렴구. 생각 사사로 이미롭지 못하여 나 어이할까요? 해서 이미롭지 뜻이 뭘까요? 이미롭지.
그죠? 임의롭지죠, 원래는. 임의롭지. 즉, 얽매이는 것이 없다는 거죠. 즉, 자유롭다는 이야기예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연. 자, 난사로다, 난사 중에 겸난사로구나. 여러분, 분석 잘해야 됩니다. 자, 난사가 나왔고요. 난사가 나왔고, 난사가 나왔고, 겸난사 돼요. 점점 커지고 있습니까? 작아지고 있습니까? 커지고 있죠. 자, 표현법. 뭐가 될까요,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 알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거 시험지에 잘 나오겠죠? 내신이나 모의고사에. 그렇죠. 점층법이 되겠습니다. 즉, 반복하고 점층법이죠. 자, 반복법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색깔렸어요. 점층법. 학대되면 점층법이고요. 축소되면 점강법이 되죠. 근데 여기서는 난사, 겸난사를 했으니 학대되고 있죠. 그래서 점층법이 사용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런 걸 잘 분석해야 됩니다. 난사는 여러분 뭡니까? 뜻은 어렵다는 이야기죠. 난사는 어려운 일을 이야기해요. 그죠? 자, 이제 10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포로 일상만리선하니 동정여천이 파시추로구나. 즉, 계절이 바뀌는 것을 지켜보며 세월의 흐름을 한탄하고 있죠. 이건 여러분 서동의 시 중에서 간산육마의 구절이 수심가에 편입된 거예요. 한번 분석해 볼까요, 여러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아마 3점짜리 변형해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모의고사에. 자, 서동의 시 간산 육마의 구절이 한 구절이 자 수심가에 편입된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신강수의 한시 중에서요 등악 양류 탄간산 육마를 빌려온 거예요, 여러분. 즉 차용했어요. 차용.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괜찮죠? 예. 자, 이제 들어갑니다. 청포로 일상만리선 하니. 이건 여러분 뭘 의미하죠? 예, 청포를 입고 만리를 가는 배에 올랐다는 이야기죠. 예, 그 다음에 동정요천 파시추라. 동정요천 파시추라. 이 말은 여러분 뭘 의미해요? 동정호에 이르니 물빛이 하늘과 같아 물결이 뭘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 추자예요. 가을 알렸다는 이야기죠. 됐습니까? 가을 추자가 나오니까 계절감이죠.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후렴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강산설 마음대로 어이 사들한 말이요. 여러분 5로 끝났네요. 5. 이것도 뭐예요? 음령이죠. 음령 형식으로 반복하고 있어요. 그죠? 네, 음령 형식. 네.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 내 마음 뜻대로 못한다 했으니까 여기서는 뭐가 여러분 들어가 있어요? 하자에 근심이 들어가 있죠? 이 정도는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되죠. 됐습니까? 자, 8에서 10년까지 8년에서 10년까지 주제는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마음대로 되지 않는 신세에 대한 한탄이 드러나 있죠. 됐습니까? 네, 잡아주시고 11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년. 산천의 초목은 젊어만 가고 인간의 청춘은 늙어만 가는구나. 여러분 표현법 뭐가 사용됐을까요? 분석해야 돼요, 이거. 그죠?
산천은 여러분 초목이라고 해서 초목. 인간은 뭐래요? 청춘이 돼요. 청춘. 이 정도면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 초목은 변하지 않는 대상으로 변해가는 청춘에 대한 안타까움을 좀 부각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청춘이 늙어간다는 것은 늙어감에 대한 탄식이 들어가 있고, 그죠? 예. 서러움의 정서가 드러나 있네요. 인간에게는 서름의 정사는 산천은 초목은 자연사죠. 이건 인간사죠. 이렇게 여러분 대비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무슨 법이 여러분 서로 대응되니까 대꾸법이죠. 그 다음 젊어간다 늙어간다 뭐예요 여러분? 대조법이죠. 그 다음에 초목하고 청춘을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응하고 있죠. 그래서 대꾸법. 이런 거 여러분 다 분석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인간사와 자연사를 대비하고 있다. 이런 포인트 우리가 잡을 수 있죠. 인간사와 자연사의 대비를 통해서 하자의 서러운 정서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런 답지 가능하죠, 여러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서러워서 나 어이할까요?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때요, 여러분?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죠. 이런 걸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되죠. 됐습니까? 예, 잡아주시고. 자,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년 주제. 11년 주제는 흐르는 세월에 대한 체념과 서러움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12연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기야 우지를 마라. 울량이면 너 혼자 울 거지. 여기서는 여러분 자기란 단어를 명확하게 잡아줘야 되겠네요. 자기 중요 표시하세요. 자기가 여러분 어때? 울지 마라 했어요. 그죠? 울지 마라. 비유하고 있죠, 여러분. 울랑이면 너 혼자 울 거지 했어요. 저 하자의 슬픔을 함께하는 대상이죠. 자기는. 그러면 이 자기는 하자의 슬픔을 함께하는 대상이니까 슬픔, 원망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돼요. 즉 하자의 잠을 방해하여 수심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잖아요. 그죠? 이런 걸 우리가 객관적 상가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여간 한등. 잠드는 날까지 왜 깨운단 말이요 했어요. 그러면 여간 한등. 여간 한등 여러분 뜻이 뭘까요? 이것도 여러분 또 이렇게 인용한 거죠. 당나라 시인 중에서 고적이라고 있거든요. 고적의 제야작 에서 인용한 거예요, 인용. 그러면 제야작이라는 여러분 그 작품에 뭐가 나온다면 섣달 검달 밤에 시를 짓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용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간의 차가운 등불 아래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자, 요걸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객지, 객장은 타양을 이야기하는 타양. 객지에 있는 하자의 처지가 드러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12연의 주제 밤에 느끼는 뭐예요, 여러분? 슬픔이 되겠죠. 또는 원망이죠. 원망. 자, 이제 마지막이 되겠네요. 13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심한 기차야. 기차가 중요하겠네요. 그죠? 기차야. 소리 말고 가거라니 나던 님 생각 저절로 나누나. 무심은 여러분 감정이 없던 거예요. 무심. 감정이 없다는 이야기죠. 감정이 없다. X. 욕심이 없는 것은 무욕이죠.
감정이 없는 거, 마음 심자니까 감정이 없는 것은 무심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기차야. 기차. 중요하다. 기차. 자, 여기서는 여러분, 청춘 안에 애연, 타 말고 마음대로 노잔다 했잖아요. 그래서 청춘 홍안을 먼저 보겠습니다. 청춘 홍안이라는 것은 청춘의 어여쁜 얼굴, 예쁜 얼굴. 어여쁜 얼굴.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음대로 노잔다라는 것은 여러분, 지 마음대로 노는 거니까. 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노는 걸 우리가 보통 향락적 태도라 하죠. 이때 당시에. 즉, 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향락 태도. 그죠? 자, 요가 여러분 관련을 시켰을 때 이제 기차의 상징적 의미가 뭐가 될까요? 한번 여러분이 분석해 보세요. 대상은 님이에요. 님에 대한 여러분 뭐예요? 생각이 저절로 난다 했잖아요. 님 생각이. 그쵸? 그리움이죠? 요걸 여러분 잡아주었어야 돼요. 그럼 기차에 하는 님에 대한 그리움을 항기하는 대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걸 여러분 잘 뽑아줬어야 돼요. 다 본문에 여러분 지문에 답이 있죠? 예, 이렇게 해서 13년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님에 대한 그리움과 그 다음에 슬픔을 아까 잊으려고 어떻게 써면 놀았죠? 예, 슬픔을 잊으래 놀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 있죠. 됐습니까? 예. 자, 그래도 여러분이 지금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특징 한 2개 정도만 보면 특징 특정어구 반복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쓰겠습니다. 대조적 소재로 자 대조적 소재로 소재를 활용해서 님에 대한 원망을 많이 표출하고 있죠. 원망 표출. 그 다음에 가장법을 사용하여 하자의 정서를 강조. 이때 하자의 정서는 그리움이죠. 그래서 2번째 자 가장법을 사용해서 하자의 그림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째 중요하죠. 자 후렴구. 자 후렴구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자의 정서를 직설적으로 드러내는데 후렴구의 반복과 변주죠. 후렴구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서 하자의 정서를 직설적으로 드러내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죠. 됐습니까? 자 이제 1번 문제 분석하기 바랍니다. 일본이면 민요에 관한 얘기 나오네요. 아까 제가 설명했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자, 형단 이상이 기료되어 있고 여기 1번이 무미한 소리로 말로 된 거, 2번이 유미한으로 된 거, 3번이 그 둘이 섞인 거. 자, 이와 같은 유형. 그죠? 민요의 유형을 좀 3가지로 설명하고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사설부하고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사설부와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렴부를 우리가 놓고 봐야 되는데 뭐 통합적 기능이 있고요. 여기죠. 그 다음에서 이제 중요한 민요에서 사설부, 그 다음에 후렴부 봐야 돼요. 사설부는 정서가 구체적 일시적이란 거죠. 그러면 역발상에서 후렴부는 지속적이 되겠죠. 일시적이니까. 그죠? 이런 걸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예. 답은 여러분 몇 번일까요? 5번이죠? 그러면 답에서는 무미한 상징어 이런 거 없었죠? 아까 유미한 말이 섞여 있다. 유미한 말은 있어요. 섞여 있는 것도 없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약 답으로 한다면 유미한 것은 있어요. 그죠?
그다음 무의미한 상징 없고요. 그 다음에 섞여 있는 것도 없죠. 그래서 틀린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답지의 포인트는 여러분 의문의 형식이 있죠. 후렴에서 그 다음에 하자의 근심 강조되고 있죠.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2번 답지의 핵심은 시적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거 여러분 잘 포인트 잡아줘야 돼요. 그죠? 1년에서 안부를 묻는 상황이었고 2년에서는 님을 찾아가는 가정의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후렴을 통해서 어때 시상 상황이 달라지고 있죠. 예, 그래서 시적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3번 답지를 보면 후렴구가 동일하게 반복되는 경우도 있었죠. 그 다음에 유사한 구절로 변주되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답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죠. 각 연에서. 그 다음에 사설부의 정서를 통한 정서가 집약되어 유기적으로 통합되고 있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쵸? 4번 답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리워, 서러워 이런 단어를 통해서 정서가 집약되고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로부터 후렴이 사설부의 다양한 정서를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여러분이 잘 해야 돼요. 그리워라든지 서러워 이 정도 됐습니까? 예. 2번 문제 분석하기 바랍니다. 2번 답은 가장 적절한 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반성사는 요즘 가장된 표현이죠. 그 다음에 하자에 간절함이 드러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1번 답지는 여러분 어디가 잘못될까? 처반다는 여러분 요 반대죠. 예. 여성 하자가 남자에 대한 그림이죠. 요 틀렸네요. 그죠? 그죠? 처반다는 여성 하자가 남성에 대한 그림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자, 3번 답지 분석하세요. 3번 답지는 강사예요. 불변성은 맞네요. 그죠? 그러나 뒷부분 님의 사랑이 영원함을 상징하고 있다. 잘못되어 있죠? 이게 잘못됐네요. 4번 답지 여러분 분석하세요. 모란항구 전날 님과의 재회를 확신한 계획입니까? 아니죠? 여기 잘못됐네요. 그쵸? 모란 향국 같은 경우는 꽃이 피어날 정도로 시간이 흘렀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시간의 경과 정도 됐습니까? 시간의 경과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이야기죠. 5번 답지 분석해 주세요. 아까 이거 설명했죠 여러분. 중복이라는 단어 조심해야 돼요. 그죠? 아까 일락은 해가 진다는 뜻이고 올출은 아까 뭐였어요 여러분? 달이 뜬다는 뜻이죠. 저 동일한 현상을 한자어와 순우리말로 중복하여 표현했죠. 그죠? 거기다 엄마 이런 거 없죠. 그래서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3번 문제입니다. 마지막이네요. 삼 번 문제에서 여러분 좀 잘 분석해야 되는데 요 정도 줄 끌까요? 아니 놀고 쓰지는 못하리라. 그 다음에 접동에 대해서 분석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님이 혼신인지 수심케 한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A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면 여러분 인생 일장은 춘몽이 되고 세상 공명 꿈밖이로구나죠. B에 해당되는 것은 인생 일장은 춘몽이 되고 세상 공명이 꿈밖이로구나. 어때요 여러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형은 아까 이야기했죠 여러분. 계속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유형이 되게 많다는 이야기예요. 형식이. 그죠? 그래서 이형 간의 사설을 공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특정 논문을 통해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요 이형도 알고 있어야 돼요. 아까 설명했습니다. 공유한 사실 알 수 있군. 맞는 답이 될 거고요. 1번 답지는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A에. 분석 잘해야 돼요. 님의 모습을 연상시킨 것은 뭡니까 여러분? 접동이죠. 이렇게 자기는 아니죠. 그래서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2번 답지 분석하세요. 자, A는 아까 여러분 뭐가 있었어요? 놀고 싶어하는 마음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향락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라고 표현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자, 근데 B번 보세요. 놀고 싶어하는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완전히 부정되기는커녕 아니 놀고 아니나 쓰리는 모다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부정일까요? 아니죠. 이중 부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여러분? 긍정으로 바뀐 거죠. 이걸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이거 틀렸죠? 그래서 이중 부정을 통해서 긍정으로 바뀐 내용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부정되고 있다 하면 잘못된 거죠. 4번 답지 분석하세요. 4번 답지. A번에서는 님과 친구가 상사의 대상으로 제시되고 있죠. B번은 님이 유일한 상사의 대상으로 설정되고 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쵸? 근데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내용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잘못된 내용이죠. 5번 답지 분석하세요, 여러분. A번에서는 인생무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쵸? 인생무상. 그러면 헌신을 통해 극복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없죠. B번에서는 명산대천의 불공을 말고 했어요. 그러면 하자가 종교적 헌신을 거부하는 태도가 있죠. 말고라고 했으니까. 그쵸? 그럼 하자의 태도가 일치한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기 잘못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